자, 트레이딩 하는데 제일 좋은 건 역시 CD 주문이죠. 외국계 창구를 보고. 이건 준비를 안 해도 됩니다. 개장과 동시에 CD 주문을 확인하고 매매를 하는 방법이니까 아주 즉흥적인 매매죠. 이번 주 월요일 날 갤럭시와 컴즈를 보시면은 이날 장이 좋았습니다. 좋기는 했지만 그래도 갤럭시와 컴즈 그동안에 죽어 있었기 때문에 이틀 동안 목요일 날 지난 목요일 금요일 날 이틀 동안 외국인들이 10만 주 매도가 나오니까 음봉이었었죠. 네, 그러다 갑자기 양봉이 나옵니다. 똑같은 종목인데 10만 주 매도가 나오니까 음봉이었다가 갑자기 한 9만 주 정도 매수가 들어오니까 네, 7%대 양봉이 냈습니다. 그러면 이건 다른 거 볼 게 없죠. 갤럭시와 컴즈는 외국인 수급, 외국계 CD주만 보고 매매를 했으면 뭐 7%는 누구든 수익이 낼 겁니다. 그래서 가장 즉흥적이지만 그래도 뭐 비빌 런던은 외국계 CD주문이니까 이걸 보고 들어가는 거니까 얼마나 안전하냐 이렇게 보는 측면에서 네, 오히려 여러분들이 미리 준비된 종목 갖고 매매하는 것보다 오히려 실질적으로는 수익이 더 나을 겁니다. 네, 코인테크를 한번 봐보죠. 물량 규모가 많이 들어오진 않았습니다. 이날도 1%대 상승했습니다만 네, 코인테크는 아침에 갭인데 보통 매도가 나와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네, 이날은 네, 이 종목이 네, 양봉 바디가 나왔었고요. 이번 주 목요일 날은 가장 하락폭이 컸죠. 2%, 음봉 길이가 2.5% 정도 나왔으니까 어떤 종목은 한 5% 정도 음봉이 나왔었던 날이었는데 근데 이날 네이버가 급등을 했습니다. 좀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어지요. 네, 코로나19가 다시 재확산한다는 걸로 시장은 붕괴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언택트의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네이버는 오히려 급등하는 모습입니다. 근데 물론 그런 재료적인 측면에서 코로나가 재확산하니까 언택트 대장주가 간다. 뭐 그렇게 해석을 해서 그래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 보시면 그동안에는 외국인들이 적극적인 매도가 있었습니다. 굉장한 매도가 나와서 신고가 찍고 못 올랐었죠. 그러다가 JP모건이 무려 27만 주가 들어오면서 시장은 붕괴를 했어도 유일하게 네이버가 이날 5% 올랐습니다. 그러면 CD 주문만 봤다면 뭐 이날 시장을 붕괴했든 말든 상관할 것 없이 종목으로만 접근할래. 나는 외국계 창구 JP모건이든 네, 골드만이든 뭐 메릴린치든 네, 이들이 장 끝날 때까지 컴퓨터로 CD 주문 들어올 종목만 나는 매매를 할래라고 하면 이날 전 종목 통틀어서 네이버밖에 안 보였을 겁니다. 네이버는 그 장이 붕괴하는데도 불구하고 네이버는 JP모건이 아침부터 장 끝날 때까지 들어왔었기 때문에 그렇죠. 근데 물량 규모가 대단합니다. 전체적으로 한 150만 주 정도가 거래가 됐는데 무려 27만 주가 JP모건에서만 들어왔어요. 얼마나 공격적으로 들어왔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장 끝날 때 순간까지 거의 뭐 직선 형태로 매분 그죠 매 초마다 쉬지 않고 네 컴퓨터로 이거는 프로그램 알고리즘 매매니까 이렇게 일관적으로 들어오지 안 그러면 이렇게 뭐 차트를 만들어가면서까지 들어올 수는 없는 거죠. 네, 그래서 역시 CD 주문이 위대했다. 그리고 네이버만 올라간 이유가 바로 CD 주문이었다는 건 확인되고 이번 주말장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. 네, 주말장에 지수 자체가 그러면 나쁘진 않았죠. 그 뭐 양봉 바디로 뽑아줬으니까. 근데 에코프로비엠은 이미 지금 신고가를 찍고 급등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. 그러니까 저 자리에서 역사적 신고가에서 4.5% 양봉 바디를 줬는데 쉬우지 않은 자리였습니다만 JP모건이 한때 이제 우리가 메릴린치에서 공격적으로 트레이딩 물량이 들어오다가 JP모건 쪽으로 최근에 물량이 많이 들어옵니다. 근데 이 메릴린치는 단타를 쳤다면 JP모건은 장 끝날 때까지 CD 주문이 들어오니까 JP모건이 들어오면 종가까지 사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. 앞서 네이버도 목요일 날 네이버도 JP모건이 27만 주가 들어왔고 에코프로비엠도 금요일 날 8만 5천 주가 들어온 건 JP모건입니다. 중간에 판자리는 한 번도 없죠. 이 그래프가 일정하게 나온다는 것은 정확한 물량이 시간대로 나누어져서 컴퓨터로 자동 매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유형의 패턴이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죠. 네, 요 실제로 이번 금요일 날 주말장 같은 경우에 한번 봐보시면은 주말장 패턴 한번 봐보시죠. 주말장에 LNC바이오나 하승, 바디텍, 자 덕산네오록스도 있고요. 파마, SKC, SKDNC, ST팜 쭉 있는데 뭐 그렇게 매매 관점에서 트레이딩 하는데 익숙한 종목은 아닙니다. 근데 이 종목들이 외국계 창구 CD 주문이 들어왔고 외국인으로 대부분 외국인은 다 잡혔죠. 그리고 양봉을 보죠. 위에 꼬리가 없습니다.
거의 뭐 밑에 꼬리도 없죠. 이거는 뭐예요? 개장가 딱 하는 순간에 외국계 창구가 이미 그날 하루 살 물량을 딱 컴퓨터로 정해놓고 계속 사기 시작하니까 어때요? 시장은 별로 좋지 않았죠.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호가를 먹으니까 안 밀리는 것이죠. 그러면 이들은 가격을 설정해 놨다면 만약에 리밋 주문으로 들어갔다면 굳이 짱장봉이 나오겠습니까? 그죠? 올라가면 안 샀을 거니까. 올라가면 안 사면 되잖아요. 그렇죠? 그런데도 계속 올라가는데도 불구하고 그날 최고가가 나와도 산다라는 거는 리밋을 걸질 않은 거죠. 가격을 걸질 않았습니다. 그냥 계속 수량만 몇 주 사게끔 수량만 컴퓨터로 썰튀게 나오니까 수량만 사니까 이렇게 호가를 먹으면서 올렸죠.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CD 주문. 장중 매매에선 자 물론 뭐 기관 같은 경우도 기관들 매매 들어온 종목들도 흐름이 좋습니다. 근데 기관들은 여러분 아무리 빨라도 10시 이전에 기관들의 수급을 알 방법이 없습니다. 그리고 기관들은 누적으로 직계로 들어오죠. 외국인들도 9시 한 20분 그때부터 직계로 한 6번, 기관들도 한 직계로 한 6번, CD 주문처럼 외국계 창구처럼 그래프로 나오지를 않는 거죠. 실시간 들어오는 걸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. 그러니까 기관들은 물론 참조는 하겠지만 이거를 트레이딩 삼아 매매를 할 때는 10시 이후에 직계가 한 번씩 뜨문뜨문 1시간 간격으로 들어오는 기관들은 실제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의미가 없는 겁니다. 그러나 이 외국계 실시간 CD 주문으로 오는 것은 트레이딩 하시는 분에게 장이 열린과 동시에 한 3, 4분만 딱 보면 CD 주문 들어오면 바로 찾아낼 수 있으니까 물론 장 끝날 때까지 들어온다는 보장은 없죠. 들어오다 말고 중간에 멈추면 거기서 안 들어가면 되는 거죠. 거기서 또 들어갔다가 거기서 이 실어나면 될 것이고 장 끝날 때까지 계속 들어와 버렸다. 아까 앞서 뭐 네이버라든가 이렇게 장 끝날 때까지 들어오면은 종가에 던지면 되겠죠. 물론 안 던져도 됩니다. 안 던져도 되는데 CD 주문은 오늘 들어왔으니까 내일 들어온다는 보장이 있냐면 그렇지는 않습니다. 물론 CD 주문이니까 하도 많은 오파 한 창구에 뭐 워낙 많은 오파를 받으니 이들이 CD 주문을 넣는 거지요. 그러면 이날 하루 100만 주를 오파를 받았으면 그날 하루 30만 주, 그 다음날 또 뭐 30만 주. 그래서 그 다음날 들어올 확률이 높은 건 맞아요. 그러나 오늘은 CD 주문 들어왔으니까 올랐던 거고 최고가로 끝난 거지. 내일 안 들어오면 안 가는 겁니다. 그렇죠? 갈 일이 없는 거죠. 그래서 CD 주문 들어오는 경우는 오히려 종가에 청산을 하는 게 확률적으로 훨씬 더 유리합니다. 그러면 꼭 종가에 털 필요는 없죠. 중간에 들어오다가 안 들어오면 9시 50분까지 들어오다 안 들어오면 거기서 털고 만약에 10시 반에 들어오다가 안 들어오면 거기서 털고 장 끝날 때까지 들어오면 뭐 종가에 털고 이렇게 해서 매일 1%만 먹는다. 물론 이렇게 보면 1%더 먹는 종목이 부지기수죠. 어떤 경우는 뭐 10% 먹기도 합니다. 그러나 평균 내에서 난 CD 주문을 이용해서 매일 욕심 안 내고 1%만 먹을래. 그 1%의 기적을 이룰래 라고 하면 정말 1% 기적을 이룰 수가 있을 겁니다. 네,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